그래서 이렇게 놓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말씀해 드리고. 일단은 아주 생소하긴 한데 네. 이게 왜냐면 이제 그 원래는 1대1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묻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좀 해야 돼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게 방에 들어와서 하기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은 그 뭐지 같이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화이팅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취지의 어떤 그런 게 많잖아요. 예.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고 그러면 예. 일단은 1대1로 만나서 하는 거는 습관에 관련돼서 제가 코칭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천편일률적인 건 아니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한지 좀 니즈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끔 좋은 습관을 좀 길들일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매일 같이 이제 카톡방이 있어서 5명 단위로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A그룹이랑 B그룹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해보시고 좀 괜찮으시면 지금 B그룹에 이미 그 유리 씨랑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분도. 그래서 카톡방에 같이 들어와서 아침에는 그냥 서로 뭐 좋은 아침입니다. 저녁에는 뭐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뭐 그런 정도로 대화 나누고 그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카톡방에서는 대화를 나눠도 솔직히 이렇게 대면을 한 게 아니라서 좀 낯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자기소개하고 대화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어떤 이제 서로 이제 뭐 각각이 다 틀릴 것 같은데 그런 목표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서로 약간 뭐 공유를 한다고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났을 때 이제 서로 간에 요번 한 달 동안 그 길들이 습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때 뭐 페널티 같은 거 네. 저희는 딱 정해놓거든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는 뭐 저녁에 11시 자서 6시 반에 일어나는 걸로 습관으로 해서 사람들이랑 정해놓고 만약에 못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페널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한 분 계시는데 권병우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시 반 일어나는 걸 습관을 정해놨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걸 못 지켰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 기프트콘 뭐 이디야 커피나 편의점 커피 뭐 이런 것들 그냥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들 다 선물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뭐 그 시간에 뭐 측정 안 해요. 저희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냥 그 사람을 믿는 거죠. 솔직히 안 일어나고 일어났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막 속이고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벌금 내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본인이 오늘 6시 반에 일어났는데 다시 자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기프트콘 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뭐 강요를 하거나 막 이거를 왜 안 하셨어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 동의를 처음에 사전에 동의를 얻거든요. 벌칙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못했을 때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대체로 뭐 이게 약간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목표들을 많이 정하실까요? 그걸 카페에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카페 공유되고 있고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고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11시 자서 뭐 7시에 일어나겠다 그렇게 기상이나 취침시간 들이시는 분도 있고 뭐 하루에 1시간 공부를 하겠다 뭐 하루에 3시간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돈이죠. 돈을 많이 벌겠다. 돈을 아끼겠다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한 달에 얼마를 벌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 한 달에 얼마 벌겠다 해도 받는 금액이 있으니까 자기 설정이 안 되지만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수익이 달라지니까 본인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천차만별이겠네요, 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럼 자영업자인데 너무 많아 이제 이게 목표가 너무 이제 대체로 막 허황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저도 뭐 그런 부분 좀 예를 들면 뭐 나이가 있지만 결혼 전이라 뭐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런 거 사실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게 좀 없다 보니까. 그럼 저희는 만약에 그게 만약 목표시다고 하면은 일단 결혼을 하려면 여자를 사귀어야 되니까 여자를 사귀려면 물론 현재 상황에서 뭐 연애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솔직히 뭐 대학교를 다니거나 학원이나 그런 게 다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애는 솔직히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뭐 소개팅이나 그런 거 하나니까 만약에 목표를 정한다 그러면 올해 매주 주말에 한 번은 여자분을 소개를 받겠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목표 정하시는 거죠. 요거 예를 들었던 건데 네. 아직 이제 결혼을 막 꼭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없는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랑 네, 그렇게 네.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화를 해서 추상적인 목표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수치화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고 하면서 공표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그 카톡방이나 보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거 통해서 저도 동기부여되고 이제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랑 같이. 이게 사람의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말을 하고 한국 아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 말하듯이 이런 환경에 이렇게 노출돼 있으면 또 다 같이 하는 분위기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연령대가 대체로 한 분은 이준하 씨 같은 경우는 21살. 병역특례업체 지금 IT 서버 개발자로, 서버 엔지니어로 들어가 있고, 한 분은 29살인데 그분은 항공대 지금 4학년이고 취준생이거든요. 네, 취준생이고 한 분은 권병훈님 같은 경우 33살이시고 지금 원래 소셜벤처 러블리 페이퍼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폐지 줍는 거를 갖다가 이제 학교나 뭐 학원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면지 같은 걸로 해서 쓰고 남은 용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기부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캔버스로 만들어가지고 폐지로 캔버스를 만들어서 재능 기부하는 뭐 화가나 작가들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작가들이 그 캔버스로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작품을 만들면 페이스북이나 그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걸로 해서 전시회를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고 뭐 캔버스 하나당 5만원 뭐 3만원 이런 식으로 팔고 거기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은 이렇게 종이 이런 거 보면은 막 하루 종일 해도 막 8,000원 7,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10배 가격으로 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7,000원이라고 그러면 그 7,000원 금액이라고 그러면 7만원에 그 사드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셜 벤처로 해가지고 지금 뭐 작년에도 TV 나오시고 요즘에 막 신문도 나오고 그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요즘에 좋은 일 하시네요. 진짜 뭐 어떤 일인지 알 것 같은데 어떤 정말 수익 생각하고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제일 고령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32반이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제가 좀 나이를 밝혔었는데 제가 올해 38인데 네네. 밝혔었나요? 그 밝히게 돼 있나요? 네네.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부담스러워서. 저희 나이 때는 뭐 특별히 상관은 없거든요. 다 왜냐면 저도 준하 씨 같은 경우도 21살이지만 다 뭐뭐 씨 뭐뭐 이무라고 그렇게 하는 환경이라서. 근데 제가 그 나이를 적어놓은 이유는 그래도 제가 좀 나이를 알아야지 뭐 이렇게 좀 대하는 거나 이런 습관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사전 정보가 있어야 제가 좀 말하기 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이를 적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낮게 적을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왜냐면 불편하실까봐.
좋습니다. 어떤 이런 거는 많으면 조금 아예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 연말 올해까지 해도 조금 뭐 이런 온오프 믹스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몇 번 나갔었어요. 많이 참가를 하셨죠. 연말에 이 개인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고민이 많이 있어서 이게 막 친구들 보고 술 먹고 이런 거 좋기도 한데 그쵸. 그런 거에서 어떤 또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니까는 좀 찾으러 다녔어요. 네. 회사들을 찾으러 다니고 그 일환 중에 한번 찾았던 거고 이 모임 쪽에서 찾으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좀 죄송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그런 모임 나오는 사람 치고는 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모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런 뭐 대박 아이템 막 이런 강의 아니고서는 좀 젊은 친구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대박 아이템 뭐 이런 것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시고.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그 모임 몇 번 나와 보니까. 맞아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게 조금 20대 대학생, 뭐 취준생 이렇게 뭔가 자기 개발하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한 친구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이. 되게 활기차겠네요, 좀 분위기가. 뭐 아닌가? 오히려 되게 좀 아까 낙관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오히려 되게 요즘에 이 젊은 친구분들 되게 너무 힘들잖아요, 요새. 저희는 모임하면 거의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힘들다는 말은 어저께도 여기서 만나서 했는데 거의 저희는 그러니까 물론 상황상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힘든 부분이 물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는 프레임이나 그 포인트 자체가 그런 현재의 그런 뭐 힘든다 그거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고 싶은 걸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룰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나 이런 거 공유하고 그거를 좀 추구하는데 그거의 목적이라서 별로 만났던 대부분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넋두리 하는 분위기는 아니네요. 다행이네요. 좀 그런 거는 워낙 이제 어디 가나 많이 들으니까 굳이 찾아와서 들을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떤 분 가니까 너무 넋두리만 하셔가지고 그죠. 이런 거 들으려고 굳이 찾아온 건 아닌데 처지죠. 주위에서 친구들 많이 듣는데 굳이 내가 찾아와서 들을 일은 아닌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왜냐면 그때 또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건데 찾아와서도 이제 비슷한 말 넋두리만 듣게 되면 또 좀 지치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제가 모임 공지를 길게 써온 이유도 굉장히 길더라고요. 약간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했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좀 아래도 그렇게 길게 적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 갖고 이러이러한 걸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장벽을 쳐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많은 사람 오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사람들 모았을 때는 별로 이렇게 막 부정적이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오셔도 아마 연속적으로는 안 오시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안 맞다는 걸 느끼니까 이 사람하고는 뭔가 좀 맞지 않다는 걸 느끼고 저도 뭐 제가 이렇게 막 일부러 컷하고 이런 건 아닌데 딱 제가 케어 못할 것 같으면 말씀드려요. 저는 이렇게 모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제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딱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괜히 다른 5명이 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도 한 명이 그런 분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다 맞춰주지 않는 이상 그 한 사람이 분위기를 다운시키기 때문에 이게 다 다운이 되더라고요. 단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대1 모임할 때 파악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단톡방도 같이 해보고 단톡방에서 활동하는 것도 보고 이제 한 달 동안 해보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같이 갈 사람들에서 저는 이 모임을
뭐 돈을 벌거나 그냥 뭐 한두 달 잠깐 하고 말려고 하는 모임이 아니라 모임 참가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나중에 뭐 결혼하고도 5년,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함께 같이 가면서 좋은 습관을 같이 길들이고 서로 간의 목표를 공유하고 같이 성취해 나가고 네. 그리고 우리 모임 자체는 서로 도와주자는 분위기를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네.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냥 와서 얘기하는 거면은 참갈비를 저주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은 요청할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고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만나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준비한 종이 있는데 거기다 적어가지고 네. 다 같이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지금 그룹이 두 그룹이 나왔는데 이 그룹을 키워서 5명씩 하는 그룹을 키워서 한 100그룹 정도 만들 생각이거든요. 5명씩 100그룹이면 500명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뭐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이나 이런 좀 호텔 급수로 가서 같이 이렇게 오찬도 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서로 목표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분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하죠. 어떠세요? 좀 좋은 분들이 많이 좀 오시던가요? 오셔요, 네. 되게 이게 생각보다 이런 기회를 몰라서 안 오지 알면은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온오프믹스 자체도 사실 주위 전무하거든요, 아는 사람이. 그렇죠. 그게 생긴 지는 꽤 됐는데. 그래요? 꽤 됐어요. 저도. 아는 사람만 알고. 작년 연말에 알았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뭔가를 이제 궁에서 찾다 보니 찾아진 거지. 네네. 누가 뭐 소개를 해줬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저도 몇 번 이제 참가해보면 괜찮아도,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 만한 친구한테 좀 소개를 시켜줬지만, 역시 뭐 다단계 아니냐, 뭐 이런. 대체로 그렇게 접근을, 저도 좀, 초반에는 대체로 그런 게 무료로 시행이 되니까 와서 얘기 듣고 한다니 그런 시스템은 대체로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다단계에 뭐 전초로 이렇게 경험을 하거나 들었거나 하니까는 소개를 해줘도 안 믿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가서 좋은 얘기도 막 듣고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도 그래서 알면은 되게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접근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다른 채널이 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몇 군데 있긴 있어요. 뭐 위즈덤이라든가 집밥이라든가 뭐 여러 사이트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온라인으로 해서 모임 사이트 중에 제일 큰 데는 온오프믹스거든요, 지금. 제일 큰데요. 네. 뭐 세밭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뭐 후원하거나 이런 데 보면 온오프믹스가 많이 이렇게 뜨거든요. 좀 굵직굵직한 쇼들 이런 거나 그런 것 쪽에서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좀 너무 또 다시 또 이제 또 일에 또 파묻혀서 또 약간 소홀해지고 있긴 한데 연말에 또 연말 연휴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모임을 제가 또 나오려고 했던 거죠. 이게 좀 저는 사실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조금 로봇처럼 이렇게 좋은 습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뭐 흔한 말로 뭐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제가 대표다 보니 뭐 그래 저 포함 직원이 총 저 포함 3명이니까 규모가 작기는 해도 어찌됐든 뭐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제재를 안 가니까 사실 제가 저 스스로의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 뭐 어떤 제재가 전혀 없는 일상이죠. 그래서 거의 뭐 아까 왜 6시 반 일어나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는 잠이 너무 없는 편이라 5시 반에 일어나고 뭐 일어나서 운동도 갔다 오고 매일 그러니까 사실 그런 루틴 좀 로봇처럼 있는 편이에요. 좀 틀에 막히게 사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잠도 꼭 12시에 자야 되고
뭐 술을 먹다가 누굴 만나다가도 11시 반에 들어가자 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날이 걱정이 되니까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예상 가능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 지금 운동하고 있겠다. 운동하고 있고 이 사람 자고 있겠네. 그럼 100% 자고 있고 이 사람 뭐 집에 있겠다. 집에 있고 뭐 이 사람 하여튼 뭐 갑자기 어디 연락했는데 제주도에 가 있고 이런 성격은 아니라서 예, 좀 재미없는 편이죠. 그렇게 사는 편이라 사실 네. 습관이나 이런 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어긋나는 편은 아닌데 이제 그래도 손을 어떻게 도움을 받고자 했던 부분들은 독서나 네. 제가 이제 대체로 좀 일이나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겹칠 때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좀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연말 연초 지금 또 조금 안 읽혀지지만 책을 몰아서 봤어요. 한 15번 정도는 한 두세 달 몰아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얻었어요. 얻었고 막 친구들이랑 보고 지인들 뭐 우리 동생들 보고 이런 거 폄하해서가 아니라 매일 제가 왜 이제 이거 결정하게 된 이거 올리신 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그쵸.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래 3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3가지 방법 맞아요. 맞죠. 그게 일본 작가가 쓴 책에 3가지가 되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 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알고 있던 글이지만 그때 또 그 상황 때 그런 거 보면 또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원래는 이렇게 동호회나 혹은 이런 모임 나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사람들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 아니라서 좀 혼자 이렇게 있고 혼자 뭐 운동하고 이럴 때 좀 채워지는 스타일이라 사람들이랑 놀 때도 잘 노는데 좀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채우는 성격. 그래서 막 20대 때는 뭐 동호회 이런 거 많이 나갔지만 30대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거를 뭐 절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안 나가려고 해서 기회가 있어도 기가 너무 빨려서 근데 이제 다시 올해에 처음 한 이제 8살 되고 나서 올해 좀 연초부터 좀 다니고 있는 편이죠. 이렇게 좀 좋은 그 모임이 있고 이러면 아주 좀 이렇게 가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또 편협한도 생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도 좀 들고 다양한 또 젊은 친구분도 좋은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프레시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또 꼰대가 안 되려면 항상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야 되니까 되게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해주신 그 어린 친구분도 뭐 그런 목표나 이런 거 들으면 저도 되게 프레시해질 것 같아요. 그게 뭐 제가 뭐 그걸 못해 막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나도 저때 저랬는데 좀 프레시해지고 할 것 같아서 오면서도 이제 그 글을 또 봤었어요. 만난 사람을 바꿔라 그런 거라서 그런 게 요즘에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너무 혼자 살다 보니 술자리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 저는 술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상하게 술자리에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요즘 많이 피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임을 좀 나아가는 취지를 많이 바꾸고 있어서 그런 취지를 또 갖고 오게 됐습니다. 장황했죠 이제 이야기가. 아니 괜찮습니다. 저랑 성향이 되게 비슷하네요. 저도 약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길을 받거나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기운이 차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계획하시게 되었는지. 요거는 또 이제 저 스스로 되게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냥 사교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하는 건 기가 빠지는 거지만 제가 되게 관심이 많이 갖고 습관이나 목표 이런 거 되게 관심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 많이 만나면 기가 빠지긴 하지만 또 다르더라고 이거는 제가 해서 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관심사로 대화하면 재밌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모임이 전무하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친구들 만나서는 뭐 그런 이야기 하기가 그렇죠. 대체로 이제 뭐 제 나이 때는 이제 육아 얘기나 맞아요. 혹은 뭐 맨날 나오는 여자 얘기나 뭐 정치 얘기나 주식이나 부동산 돈 그런 것들 그렇죠. 거의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목표 달성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모임 자체에 나와서 그런 것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쓸데없진 않지만 다른 막 갑자기 정치 얘기하는데 이런 거 말고 그치. 그냥 그 목표를 갖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자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가 맞는 이해를 잘 한 건가요? 네, 정확히 딱 말씀하신 그 취지입니다. 그 취지로 대한. 더 다 읽어봤습니다. 또 바뀌었길래 조금 업데이트가 됐길래 또 보면서 또 읽어봤었죠. 그렇죠. 잘 오셨네요. 저희랑 좀 이렇게 제가 모임하는 취지랑 지금 하는 분들이랑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딱 들으시고. 대박 드시죠. 오늘 끝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오늘은 기가 빨리진 않네요. 조잔치 가서 좀 빨리 쉬지 않나? 거기가 어딘지 좀 위치가 애매해서 김포공항 쪽도 오늘 사실 또 그런 쪽도 처음 가봤는데 이게 또 가끔은 처음 가보는데 이렇게 가보면 또 재밌잖아요. 그죠. 아직도 처음 가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뭔가 돌아다니는 패턴도 가는 데만 가는 스타일이라. 맛있네요. 메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와. 식사 안 하셨나봐요. 못 갔습니다. 밥 먹는 거하고 잠자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건 좀 잘 먹고 잘 자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이쪽에서 지금 뭐 자취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부모님하고 살아요.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 계시면 그래도 밥은 좀 챙겨 드시고 다니시겠어요. 그렇죠. 원래는 자취를 했었는데 어차피 뭐 제가 뭐 지방에서 일하고 이런 것도 아닌 상황인데 서울에 사는데 굳이 자취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말을 좀 들어가지고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집에 와가지고 생활하고 차라리 자취하면서 뭐 월세 내고 나갈 거를 그냥 부모님한테 좀 용돈을 더 드리는 걸로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서로 좋죠. 뭐 조금 약간 터치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뭐 그냥 아들로서 감내해야죠. 이런 취지로 모임을 계획하고 계신 부모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는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모임 한다고만 하고. 왜냐면 부모님은 그렇게 이걸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저 30대고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뭔가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손자를 낳거나 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 없고 여자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 없고 계속 모임하고 이런 거만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아서 그냥 따로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모임한다고만 하고 그냥 제 방향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좋은 일 하시는데 그래도. 근데 부모님 입장에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남들처럼 그냥 그 나이에 결혼하고 애 낳고 네.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참 저는 원래 30살 초반에 결혼을 한 번 할 뻔했다가 그때 좀 잘 안 돼. 그게 한 번 어긋나니까 좀 늦어지네요. 지나고 나니 뭐 또 다 요즘에는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너는 불효를 하고 있는 거야. 괜히 잘 살고 있는데 불효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주위에서 얘기 자꾸 해가지고 불효자 순식간에 불효자가 돼서 그런 게 또 생기더라고요. 다른 거 뭐 하면 뭐하냐, 결혼이 최고 효도지라고 하면 참 할 말 없어지더라고요. 대다수 집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 세대들은 이렇게 너무 그런 좀 사고 자체가 너무 획일화된 것 같아요. 제 나이 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은 이제 그 다음 목표는 애 낳고 애 낳으면은 애를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잘 기르고 뭐 집을 넓히고 막 이런 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생각도 다 다르고 요즘의 사람들은 생각도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 다르니까 좀 개성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좀 어른들은 개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뭐 시대의 흐름을 잘 못 따라간다든가 조금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게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좋은 짝이 있고 마음이 잘 맞으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막 굳이 막 결혼 때문에 찾아다니는 상황은 그렇죠. 아닌 것 뿐이죠. 맞죠. 또 취업도 뭐 어린 친구분들도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뭐 뜻대로 안 되니 그렇지. 그렇죠. 그게 왜 그러잖아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어르신들은 막 또 우리 때는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죠. 장광설로 펼치시는데 그렇게 하면 겪어보니까 이제 명절 멘트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칭 말하는 저의 꼰대의 시작이 되는구나. 걱정으로 하는 말들인데 그렇죠.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안 지르니까 이제 그런 거 더 저도 혹시나 막 이렇게 그런 게 생기나 동생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둘 다 저보다 이제 5살 숫자 차이가 나는 동생들이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말끝에 나 때는 뭐 이런 식의 말을 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요즘 이런 모임을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되게 젊은 에너지를 막 이렇게 얘기 듣고 막 밝은 에너지 이야기 들으면 왜 이렇게 술자리에서 왜 가끔 막 내가 더 힘드네 막 배틀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힘들어 막 하면서 누가 그 이겨도 승자도 없는 이야기들을 그런 걸 좀 너무 지쳐 그런 자리에 지치니까 또 좀 혼자 살다 보니까 또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자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런 자리로 좀 전환을 하고 있죠. 잘 나오셨습니다. 친구들은 뭐 도대체 어디 가냐면 뭐라고 하시고 설명하기도 좀 쉽지 않고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다 녹음되는 거.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다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듣기도 하고 참여하신 분들 만약에 정평이도 나중에 들어볼 수도 있고 기록을 남겨놓고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신다고 하면 계속 만남이 있으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목표가 기록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후회가 들어보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목표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만큼 달성했다. 그런 것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녹음하는 부분들 그런 식으로 나중에 들으면 더 재밌겠네요. 자기 목소리 들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원래. 그쵸. 되게 목소리가 어디서나 많이 나오니까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좀 이미 되게 이런 기록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기록이 많죠. 많이 올렸죠. 한 몇 분이나 거쳐가신 거예요, 그럼?
이거 기록하신 분? 예. 녹음하신 분? 녹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는 한 500명? 가량 했죠. 그쵸. 엄청 많이 오셨네요. 그죠. 작년만 해도 거의 한 70분? 그 정도 하셨으니까. 그렇죠. 되게 하신 지 오래되셨나봐요. 2012년부터. 오래되셨네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만나서 만약에 대화를 하면은, 그냥 자기소개를 만약에 한다 치면은, 간단한 거밖에 안 하잖아요. 뭐 어디 살고, 무슨 일 하고, 뭐 직업이 뭐고, 취미가 뭐고,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습관 목표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뭘 원하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알고, 좀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서, 저도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좋은 에너지를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얻으시니까. 그렇죠. 되게 취지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 어딘가에서 또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용기는 없기 때문에. 되게 오래되셨구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으니까 한번 이렇게 그거는 거기 그 공지에 적혀 있었던 건데 한번 재미삼아 그냥 이렇게 펜을 드릴까요? 펜 있습니다. 네. 되게 많이 포함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모임 나온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평균이 한 15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괜히 경쟁의식이 느껴지네요. 뭔가 체크가 자꾸 되네요, 연속적으로. 저희가 모임하면 이런 식으로 사진 한 장 찍고 있거든요. 앞모습은 아니고 옆에서 약간 작성하시는 분 찍고 있어서 보고 이렇게 계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 정도. 네. 짱구처럼 나왔네요. 거의 다 체크하신 거. 그런가요? 몇 개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가신. 책을 50권 이상 읽는 분도 체크하신 분이 있으세요? 거의 없죠. 열에 한 명 정도? 와, 대단하시네요. 예, 있습니다.
네, 여섯. 여섯. 평균 이상이시네요. 18개. 체크하시네. 좀 뻥을 친 게 아닐까, 내가. 몇 가지는 좀. 그럼 요거 보시면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나만의 인생 설계를 가지고 있다를 체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인생 설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설계 체크를 했는데 나는 뭘 갖고 있다. 일단은 나만의 인생 설계. 이게 좀 포괄적이긴 한데. 네네. 사실 이거는 명확한 게 있는 게 나이대가 이미 고민이 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전문직이다 보니까 나이가 회사 다닐 때는 한 40대까지밖에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데. 그래서 근데 나와서 같은 일을 다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년이 좀 더 수명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10년이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곧 40이면 50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그 이후 10년을 더 나와서 10년을 더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 예상이 없던 10년을 더 플러스 하기 위해서 60대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지금 많이 찾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또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듣고자 해서 이런 모임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나이대별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극적인 거는 뭐 뻔한 얘기겠지만 또 행복하게 잘 살자죠. 그렇죠, 이건 좀 너무 이제 좀 광범위한 이야기다 보니까. 근데 약간 인생 설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모토는 약간 조용히 잘 살자. 제 모토예요. 조용히 잘 살자. 있는 듯 없는 듯 잘 살자. 좀 예를 들면 뭐 잘 산다고 친할 것도 아니고 못 산다고 징징댈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막 SNS에 올리는 건 제가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저랑은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뭘 해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그냥 누가 홍정표 잘 산대 그러면 그냥 살아 뭐 그런 정도 들을 수 있는 그냥 살아 뭐 무슨 업앤다운이 있든 그건 이제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게 인생 설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을 좀 관통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좀 있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운동이 되겠네요. 건강을 인생 목표. 사실 지금 이런 얘기 너무 자주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참 건강히 살 날이 한 30년 이제 건강하게 수명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건강하게 살 날이 30년 남짓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뭐 큰 병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병들에 노출되는 나이니까 70대라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운동 하나 한다고 뭐 그게 나아질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방어책은 되니까 그거는 거의 매일 꼭 하려고 하고 아마도 제 생각 오늘 새벽에 운동을 하고 김포가 갔다 여기 오고 하는 게 제 강행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뭔가 로봇처럼 사는 삶이 좀 병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삶의 루틴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깨지거나 그러면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그런 게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 로봇처럼 사는 게 뭐 누군가는 대단하죠 뭐 이런 사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또 하는 스트레스가 또 돼서 오히려 반대로 저는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운동을 안 했으면 오늘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질 수도 있는 정도라서 오늘은 운동을 안 하고 싶어 라거나 뭐 오늘은 늦잠 자야지 이게 오히려 저는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워낙 잠을 많이 못 자고 그럼에도 운동을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이겠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이거는
제가 이것도 연말에 나가는 기한 빨리는 모임 유일한 하나 있는 책 쓰는 모임이 있어요.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원래 제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좀 책을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랑 맞닿은 건데 일이 이제 조금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게 되면 대체로 이제 모든 전문 직종들은 뭐 이런 교육 쪽으로 빠지시잖아요. 강의나 뭐 그렇죠. 책을 쓰신다거나. 그렇죠. 저는 그런 단계까지는 뭐 조금 고민은 되지만 아직 제가 그런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있고 근데 요즘엔 또 꼭 반드시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렇게 뭐 1인 책들을 내는 추세니까는 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 쓰는 모임을 1월마다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매주를 돌아보게 하는 루틴이 되더라고요. 네. 쓰게 된 주제들이 대체로 그 전주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의외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임, 물론 매일매일도 있고 매달도 정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달력에 저는 좀 빼고치 다 적어놓는 편이라 다 막 빽빽하게 막 달력 2개를 써요. 하나는 일 스케줄, 우리 회사 일 스케줄 하나는 이제 이런 모임이나 개인 약속들 이런 것만 다 적어놓고 분리해서 쓰고 있거든요. 공사를 약간 좀 업무 쪽이랑 그냥 뭐가 되게 좀 보기도 일단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빽빽하게만 이렇게 적기보다는 양옆에 여유 있게 적고 또 구분해서 보니까는 그게 한 달 지나고 나서 1년 지나면 그 달력이 제 일기장 같이 그렇죠.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나와서 제가 이제 사업한 지 이제 4년 차인데 그 전에 있는 달력들은 다 버렸는데 요거 나와서 이제 제일 하면서 있었던 달력은 이제 못 버리겠더라고요. 좀 뭔가 이게 왕으로 치면은 어떤 실록 같은 거잖아요. 뭔가를 했다라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시간은 주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 인생은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는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있고 이거는 뭐 뜻대로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발생해서 그것조차도 계획을 막 세우게 되더라고요. 이 플랜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이게 보통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좀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안 될 것도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같이 일하는 동생들도 좀 이런 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빈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또 같은 거라도 지금 말을 하면 자꾸 말이 꼬이네요. 같은 거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안 될 때를 대비해서도 좀 대비책을 만들어 놓자 하게 되면은 좀 낫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시 예상치 못한 난관들은 항상 존재하고 지금도 또 언제나 존재하겠죠. 아마도 죽기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았던 거는 진짜 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은 3D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 꿈이 원래 만화가였었어요. 근데 이제 만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저는 그림은 못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영상을 만드는, 광고나 TV들 보는 거나, 극장에서 하는 이런 것들 만드는, 이제, 소규모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어릴 때 꿈을 좀 이룬 편이에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은 잘하는 일을 찾았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일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입으로 제가 잘한다고 말하기는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 다른 일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일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자영업 하셔서 4년 동안 안 망하시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잘하는 거라고. 예, 그렇다면 뭐 네. 살아남는 거 잘한 거네요. 예. 요즘 같이 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렇게 예. 하시면은 뭐 잘하는 일을 그렇네요. 예.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 편은 이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려. 호기심은 많은데 새로운 것에 도전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예, 안 하는 편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지른다. 사실 이것도 저지른다라고 하길래 저지른다. 근데 보다는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뭐라도 하는 편인데 그게 근데 역시 무모하지는 않아요. 결코. 할 수 있으면 바운더리 안에서 돌아올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고 절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너 어디야 했는데 뭐 나 하와이야 뭐 이런 일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일을 제껴두고 뭐 갑자기 뭐 헤어졌다고 해서 친구랑 갑자기 잠수를 타는 이런 일들은 없는 편이죠. 시간 약속에 절대 늦지 않는다는 사실 제 철칙인데 제가 오늘 뵈면서 늦었기 때문에 이건 체크를 안 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거니까 그래도 멀리서 그래 안 했고 성실하다는 평은 그렇죠. 저 스스로도 성실하다고 생각하고 유일한 장점이에요. 이건 주위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고 메모한다는 워낙 머리가 나빠서 저는 큰 연습장을 2개 갖고 다니면서 뭐 다 적어요. 다 적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버리는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적으니까는 그래서 그것도 못 버리고 있네요. 겸손과 절제는 거의 그리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볼 때가 많죠.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신뢰를 살짝 깨더라도 내가 너무 힘들지 말자 쪽으로. 일적으로나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 신뢰가 뭐 일적으로도 있겠지만은 일적으로는 절대 깨지 않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일적으로라도 후를 위해서 조금 뭔가 후에 더 큰 일을 위해서 좀 동요하는 경우들도 있죠.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잘 들어주고 여기 여러 문항들에 나오지만 잘 들어주고 또 나 또래 중에 몇 안 되는 총각이다 보니 그 술자리에 자꾸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뭐 하여튼 이상하게 많이 불려다녀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술을 찾아다니는 성격이 아닌데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성격이에요. 저를.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몸이 안 좋아진다거나 또 안 좋은 에너지들을 자꾸 흡수를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러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오늘 사실 참 많이 힘든 날이었는데 남의 힘든 얘기만 듣고 와서는 나도 오늘 참 힘든 날이었는데 그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신뢰를 조금 홍종표 걔는 사람 정말 좋아 이런 신뢰를 좀 깨더라도 저를 위해 사는 삶을 조금 추구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거 반반이네요.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는 반반이고 배우자는 당연히 아니겠고 그리고 주변 사람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뭐 그렇게 잘 된 경우도 아니지만 주변 사람의 도움은 뭐 독고다이는 아니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아요. 가진 게 성실한 뿐이라 제가 열심히 해도 밥은 먹고 사는 것 같고 운이 나쁜 편인 것 같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것은 아까 그 12번과 연결돼서는 베푸는 걸 좋아하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에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 문항들이. 예, 신뢰를 손에 보기 싫어서 이제 신뢰를 좀 깨고 살짝 깨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렇지만 성향은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이렇게 됐겠죠. 예, 유머와 재치가 있다는 막 웃긴 표현은 아니지만 인상이 서글서글 하다 보니까 그냥 어디 가나 잘 동화돼요. 잘 동화되고 그래서 이제 인상 좋다는 얘기도 옛날에서 많이 들었었어요. 많이 들었고 잘 듣는 편이고 이야기 아이디어는 일 때문에 관련 직종이라 많은 편이긴 해도 그쪽에 한해서지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이디어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꽝 좀 멍청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특히 막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게 좀 아니고 오랫동안 일하는 편이고 네. 일에 미쳤다는 생각은 거의 뭐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14년째, 13년째지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미쳤다. 왜냐면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라 취미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한 참 굴레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뭐 운동하거나 이러다가도 그때 이 장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예, 이런 맞아요. 생각도 예. 많이 드시는 정확한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오다가도 오늘 이제 가서도 또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 일을 이제 미리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 머릿속에 다 해놓고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앉아서 고민을 하는 거는 이미 그것도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이렇게 오는 찰나찰나에 머릿속으로 다 해놓고 가서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미쳤다는 생각을 좋은 의미에서 예. 그렇죠. 되게 복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나간 일은 굉장히 빨리 안 잊는 편이고 반드시 기억하는 편이고 이거는 반을 맞아서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편인데 상처나 좌절은 상처 자주 받는 것 같아요. 좌절은 또 가끔 하는데 그냥 금방 지나가요. 또 근데 금방 지나가는데 이거 상처도 받고 좌절도 하기 때문에 반만 맞아서 포기는 안 하는 편이고 잘 옳다고 생각하는 건. 네네. 근데 안 옳다고 생각하는 건 거의 1시간 만에 포기하니까. 예. 문제 해결에 뛰어나지 않은 편이고. 갖기 위해 전문성을 위해 저희 일은 워낙 또 어린 친구분들이 빨리빨리 치고 올라오는 곳이라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저 역시나 뭐 영업이나 관리로 빠지지 않고 자꾸 일을 하는 이유도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관행을 보면 참격 이거는 조금 자제하고 있는데 뭐 이쪽 뭐 정의롭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뭐 좀 낯간지러울 수 있겠지만 조금 이런 거 좀 있어요. 좀 요즘에 나란 일도 그렇지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 보면 조금 예를 들면은 뭐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이지만 나가서 이제 어떤 의견을 자꾸 표출하는 그런 성격이 뭐 광화문 나간다거나 뭐 이제 병적으로 또 병적으로 그런 편이라 이거는 조금은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좀 그런 성향이 좀 있긴 하고 모순이 있어요. 저는 딱 부드럽지만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좀 보기에는 그렇게 막 강해 보이진 않는 성격인데 좀 단단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은 절대 이렇게 못 읽고